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2월 30일이네요. 이제 2025년이 하루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을 지나보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은 UX 디자인 트렌드 2026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2026년에는 어떠한 디자인, UX 디자인의 그 주제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띠링띠링 하는데, 제가 오늘 요 마우스를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서피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인데, 이것도 같이 나오는 아크 마우스라고 하는 휴대용 마우스인데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마우스,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오늘 갖고 와서 보여드리네요. 자, 2026 UX 디자인 트렌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9개의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UX 디자인의 주제를 삼거나 아니면 공모전을 준비하실 때 이런 주제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주제 9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AI 디자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첫 번째로 이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역시 AI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 시대의 트렌드고 2025년에도 핫했지만 2026년에도 역시 AI와 디자인, 과연 우리가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AI 시대의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AI와 관련된 디자인 거리가 무엇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내년도 역시도 AI와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등이 굉장히 시끄럽죠.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디자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AI가 적용되면서 신입 디자이너를 많이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일부 분야에서 예를 들면 CI라든지 CI 업체들이 많이 사라진 걸 제가 주변에 CI 업체를 하시는 그 동료분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AI,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사례 같은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고, 우리 학생들도 과제에 영상을 만드는데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과연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약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이번에는 드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이 다음 영상에서 AI 시대의 디자이너가 어떻게 역할이 바뀌게 될 것이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영상을 또 찍을 건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AI 시대의 디자이너와 관련된 AI 활용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제 디자이너가 대하는 AI가 이제 크게는 3티어, 세 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질 것이고, 거기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각각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또 다음 영상에서 찍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티어는 알고리즘을 짜는, 어떤 핵심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디자인,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게 AI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과 관련된 디자인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부분을 수학적인 어떤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게
이 판이 흘러갈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엘리트들 아니면 이것을 깊게 파는 분들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AI라고 하는 그런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접목해서 다른 분야에 혁신을 하는, 이 AI가 앰플리파이어다. 디자인에서는 AI가 이제 확장을 해주는 도구다. 이 역량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확대를 해서 AI라고 하는 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자동화가 잘 될 것인가를 다루는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군사 무기에서 예를 들면 TOD, 야간 열 화상 감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을 수비할 때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AI가 적용되면 이 밤에 보여지는 열 화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풍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는 사람이 밤새도록 이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AI가 적용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업무 강도가 좀 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떠한 적군이 나타났을 때에만 반응하게끔, 뭐 고라니가 지나다니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이 지켜봐야 되는 그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이게 앰플리파잉 되는 거죠. 이게 확장되는, 인간의 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역할을 AI가 해준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뿐,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만을, 이걸 이제 싱귤레러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임계점을 넘어서는 데이터만 사람이 확인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에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설계해서 AI 알고리즘을 갖다가 써서 디자인을, UX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확대하는, 아니면 자동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2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티어는 뭐냐면, 다 만들어진 AI,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면 여기에다 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지시를 내려서 결과를 얻어내는, 아주 쉽게 결과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한 영역이라고 본다면, 디자이너는 이런 이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AI를 활용하는 자가 또 될 건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세 번째의 난이도를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 AI를 이용해서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요즘 월 1000 수익을 올렸어요. 자동으로 영상을 생성해주는 AI를 이용해서 뭐 수익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무료 강의를 시청하시고, 무료 강의 시청한 다음에 괜찮다면 유료 강의를 시청하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비관적이에요. 그렇게 무료로 강의를 보고 AI가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영상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걸로 돈은 벌 수 없을 것이다. 왜?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누구나 그걸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흔하게 만들 수 있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한참 붐업이었을 때 학원에서 홈페이지 만든 걸 배우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에 가서 홈페이지 만드는 걸 배워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제작자가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의 부가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AI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가 그렇게 하기 쉽고 누구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을까? 이런 것에는 좀 약간 의심이 들고, 여러분들이 무료 강의를 뭐 시청하거나 유료 강의를 시청해서 이렇게 AI로 막 이렇게 콘텐츠 만드는 것이 만약에 가능할지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분야라면, 두 번째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쪽에는 뭐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로봇과 관련된 AI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도구를 만드는 쪽에 UX 디자이너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AI의 디자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도 세 번째 티어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수요 없는 공급이 많아질 것 같다. AI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컨텐츠와 영상들이 지금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들의 퀄리티가 낮다면 한 1, 2초 딱 들어보고 바로 이거 이상한데? 그러고 바로 꺼버리거나 아니면 자극적이고 좀 조작된 영상들, 딥페이크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돈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일까에는 조금 지금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와 디자인 2026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고 AI, 제가 이제 포커싱을 하는 쪽은 2티어에 해당하는 AI에 대한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통해 그것을 자동화하거나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역량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의 UX 디자인이 굉장히 2026년에도 중요하게 디자인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면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 월 1,000을 번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계정을 그 어떤 채널에서 그걸 올려서 월 1,000을 버는지는 아무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냐? 그걸로 진짜 돈을 번다는 건지 아니면 그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핫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돈이 되는 산업은 세 번째 산업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디자이너에게는.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역량을 쌓고 싶다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적절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얘기하면 서양에서는 이제 요 영상이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in the army in the east 그래서 동쪽으로 진군했던 군대가 이제 러시아로 진군했던 나폴레옹의 군대였나요? 이 군사가 출발할 때는 굉장히 대군이 야심차게 진군했으나 겨울철에 그리고 열악한 보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총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서 병에 걸려서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위생관념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대의 의료 체계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요.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죠. 그래서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의궤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행차도인데 이 수원 화성의 정조 임금이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화성을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행차할 때 어떻게 실제로 어떠한 행렬로 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아주 이거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잘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데이터를 표시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AI 시대에도 역시 유효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해양조사원의 스마트 조성예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를 저희 랩에서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개발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조석의 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밀물썰물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그 갯골이라고 하는 밀물 썰물이 드나드는 곳이 빠르게 물이 이 밀물대에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잘못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고립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씩 생기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사실은 우리나라 갯벌에서 사람이 그러면 갇혀서 죽는다고? 아니, 그럴 일이 있나 싶겠지만 실제로 갯골이라고 하는 밀물이 드나드는 그 어떻게 보면 강이죠. 바다로 흘러가는 강인데 그게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잘못 건너갈 때는 물이 없을 때는 건너가지만 물이 차올랐을 때는 건너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서해안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사고를 방지하고 또 밀물썰물이 어민들 그리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대교에서 큰 배가 드나들 때 인천대교의 그 교각 높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높이를
지나가려면 밀물일 때는 못 지나가고 큰 배들은 썰물일 때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표시해주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스마트 조성 예보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그것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 일출 일몰과 관련돼서 밀물 썰물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현재 시간 밀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 추세인지 그리고 달의 모양 오늘의 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여기 오늘 물이 얼만큼 빠질 거고 얼만큼 들어올 건지에 대한 고저 높이가 표시가 되고 일출 일몰 시간에는 그 물때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 때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AI 시대에 많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 아주 중요한 그 디자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찾아내서 디자인하는 것이 앞으로 디자이너들에게는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과거에 이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제가 학교 다닐 때 규장각이 있었어요 학교 내에. 그래서 규장각에 가서 대동여지도 실물을 많이 봤거든요. 거기 규장각에 이게 실물 사이즈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책으로 돼 있는 대동여지도를 다 펼쳐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벽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지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가서 봤는데 보면 엄청납니다. 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엄청나요. 직선거리와 실제로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심리마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실로 정보 표시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정밀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시각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 좋은 디자인 유산으로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디자인을 잘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인 역량이 뛰어날 수 있는 데는 조상들의 이런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의 싱귤레러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지점이 무엇일까를 시각화해서 어떻게 보여줄지가 바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AI 시대에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뭐냐? 휴머노이드입니다. 가정용 서비스 로봇.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이제 앞으로 가사 노동을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집에서 요리하고 빨래 개고 하는 로봇들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로봇과 소통하는, 로봇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UX 굉장히 중요하고 UX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피지컬 AI의 핵심은 바로 휴머노이드다. 왜 휴머노이드냐? 휴머노이드가 아닌 로봇들도 있죠. 가정용 청소기 같은 것도 이미 가정에 들어온 로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준은 좀 낮지만. 그리고 아이보라고 하는 애완용 개 로봇 이미 수십 년 전에 소니에서 개발해서 출시를 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아이보의 수명이 다 되자 장례식까지 치러줄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러나 휴머노이드만큼의 파급력이 없는 거는 인간의 삶에 그만큼의 파급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장난감 같거나 아니면 특정한 업무, 그러니까 바닥 청소만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건데 휴머노이드는 훨씬 큰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휴머노이드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우리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UX 디자인,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UX 디자인, 그리고 로봇의 상태를 보여주는 UX 디자인, 그리고 로봇이 좀 더 우리 일상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형태, 새로운 형태, 그리고 새로운 사용 시나리오, 다양한 사용 분야의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운 인터랙션. 이게 이제 매일매일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동선을 이동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위험할 때 이렇게 잡아준다거나 이럴 때 새로운 인터랙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더 추가될 것이냐. 이게 UX 디자이너의 몫이죠. 그리고 사람과 릴레이션십,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속에 로봇이 움직이면서 같이 산다면 어떠한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UX 디자인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이미 개발이 끝나서 출시를 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의 로봇을 많이 모방해서 만든다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해외 로봇을 좀 많이 참조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폼팩터나 아니면 새로운 조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죠. 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지금 단계까지 이르렀고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일상생활에 잘 녹아드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외피에다가 쓰지 않고 이런 패브릭을 쓴 로봇들이 있죠.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도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양산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2026년에는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디자인 트렌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베리어 프리 테크입니다. 베리어 프리. 이거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고, 베리어,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단을 없앤다. 어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배리어를 없앤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보기기의 사용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보기기 사용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2026년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을 2026년에 시행을 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와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빨리 그것이 가능하게 이 키오스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벽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그래서 이 키오스크 회사들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2026년 이후에는 아주 빠르게 베리어 프리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것이 옳은 디자인이냐 그른 디자인, 아니면 이것이 이 방향이 맞느냐라고 얘기하자면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다들 하죠.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아직 준비가 덜 돼서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준비가 되는 대로 보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1년 동안 살면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계속 이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물론 가격은 비쌌겠지만 수준이 높았고,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을까. 곧 그러면 UX 디자이너의 역할도 역시 중요한데, 어떻게 그 디바이스에 액세스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UX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거고요. 또 사용자의 의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기계에다가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사용자의 의도를 전달할 거냐, 베리어 프리로. 그리고 어떻게 사용자에게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주제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베리어 프리 테크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디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UX 디자인 혹은 피지컬 AI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해보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을 제안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베리어 프리를 표방하는 키오스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역시 2026년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